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최근 2월 6일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가 약 이렇게 10% 정도 반등하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렇게 2월 5일을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호재가 나왔다라고 공유를 드렸고, 특히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로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가 가장 안 좋은 분면인 여기 레깅 쪽에서 이렇게 임프루빙 쪽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모멘텀 측면에서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공유드리는 이유는 주식들의 흐름과 모멘텀의 상관관계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함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안다면은 언제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잡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잡을지 해당 섹터가 어떠한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여기 레깅 쪽에 있었을 때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주가가 임프루빙 쪽으로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나마 긍정적인 움직임이 잡혔었고요. 이 흐름대로라면은 머지않아 가장 좋은 분면인 리딩 쪽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리딩으로 가게 될지 말지는 이러한 궤도가 급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경우는 이처럼 모멘텀이 개선됨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약 이렇게 9.54% 정도 오르면서 RSI는 여기 보시면은 40 정도로 회복해준 상태에서 실적으로 잡힌 여기 이 갭을 다시 채워주면서 상승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펀더멘탈 측면에서 바라보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3분의 1의 확률로 풋옵션이 예상한 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실제로 24년 1분기와 24년 2분기까지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어닝 퍼셔의 성장률이 각각 이렇게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17%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둘 다 이렇게 8%와 8%로 성장률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성장률이고, 마진율의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이고, EBITDA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6% 등 그렇게 좋은 실적이 24년 2분기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24년 3분기와 4분기에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은 25년, 26년, 그리고 27년까지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률마저도 사실 이미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24년이고요. 주황색은 25년, 그리고 보라색은 26년의 어닝 per share 수치로 각각 3.09달러, 4.13달러, 그리고 5.27달러로 그 흐름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하향 조정된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당연히 여기 어닝 per share의 컨센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테슬라가 기업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호재거래가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혹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앞으로 괜찮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의 컨센을 회복시켜야만 펀더멘탈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알게 모르게 매번 수정이 되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도 지켜보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관심을 끄지 않고 더 지켜보는 투자로서 이러한 전망들이 한때 21년에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차근차근 또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영상에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테슬라만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강한 저평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약 5개월에 걸쳐서 지켜보고 꾸준히 수량을 늘리면서 대응을 했던 우량주가 드디어 폭등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미 보유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외에도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트래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은 이미 5개월 전부터 옵션이라던가 내부자 매수 등이 잡혔었고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falling wedge 패턴이라던가 아까 테슬라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기가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날아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수량을 빌드업 해나가면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기업들을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49.38배 프라이스 오시프를 받고 있는 상태로, 엄밀히 말하자면 25%하는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몇 년 이후의 실적을 미리 끌어오고
추가로 해서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느냐에 따라서 고평가냐 적정주가냐의 여부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2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풀로 준다면은 테슬라는 약 3% 정도 고평가인 상태이고요. 만약 25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풀로 준다면은 지금은 약 24% 정도 저평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입니다. 저도 시장이 테슬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중간할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잡아나가고 그와 동시에 꾸준히 테슬라라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벤트라던가 여러가지 이슈들을 감시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의 대가 다모다란 교수님의 DCF 밸류에이션으로 교수님은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179달러로 잡았고 180달러대에 테슬라를 매수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을 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분석으로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충분히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서 경쟁사로부터 90억 달러를 모았다는 것이고요. 크레딧을 획득하는데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순이익으로 잡힌다는 부분인데 3년 반 때만 해도 테슬라의 CFO는 이러한 수익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한 데에 반해 계속 이러한 Regulatory Credit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은 더욱 엄격하게 규정이 됐고요. 2030년부터 영국은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의무화를 올해 채택화한 만큼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좋은 전망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CP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에 대한 선행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후행 분석만큼 편하고 안전한 건 없는데 사실 후행 분석은 유튜버에게만 좋은 이벤트이지 정작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률에 따른 대응이고 선행 분석 밖에는 확률을 미리 엿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CPI year over year 기준의 컨센은 2.9%이고 core CPI는 3.7%로 지난달 수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다시 내려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약 32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치를 보면은 대부분이 2.9%에서 3.0%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HSBC에서 일하고 있는 1등을 하고 있는 라이언 웨잉의 경우는 3.0%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의 경우는 이렇게 2.93%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꽤나 높은 확률로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맞춰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2월 13일 CPI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큰 폭으로 상승 혹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켜봐야 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CPI 선행 분석의 경우는 오늘 한 번으로 제가 끝을 낼 것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는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CPI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컨테이너 프레이트 벤치마크 또한 CPI와 높은 상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바라보고 있는 지표인데 문제는 12월 중순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CPI의 수치를 여기 컨테이너 프레이트 벤치마크에 접목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지표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컨테이너 벤치마크가 이렇게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CPI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만약 빠른 속도로 이 컨테이너 벤치마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CPI에게서 이것은 상승 리스크인 것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CPI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테슬라와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분석들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의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구독자분들 상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고 이곳에서는 제가 포착하는 차트 패턴들을 카페에다가 공유드리고 있고요. 한국 주식을 상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요청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분석을 남겨드리고 있으며 증시 일정이라던가 주식 일지 그리고 배당 수익 인증 일지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